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네. 횟수를 카운트하는 방식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직장 전화번호로는 취임 전화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직장 근무 시간 때는 핸드폰을 연락조차 하지 말아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해져요. 획기적이죠? 이게 또 한 번 연장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진짜요? 6개월 동안 추심을 아예 안 받게 해달라고 추심 유예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제가 또 새롭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하시는 그 질문들 있죠. 제가 법무사님께 네.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와서 그런지 좀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요. 어떤 거죠, 법무사님? 네, 개인채무자보호법. 바로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굉장히 뜨겁고 핫한 소식이던데 네. 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무엇이고 새롭게 어떤 법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름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죠.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채권 기관들이 과다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을 규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채무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다하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규제를 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장밋빛 희망을 바랬지만 네.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일 관심을 좀 크게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채권 추심 연락을 횟수 제한을 하게 됩니다. 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네. 채권 추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전화 독촉이 오고, 특히 채권사가 여러 군데다 보면 그 독촉 횟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상생활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10월 17일부터 네. 법이 시행이 되면 일주일에 7번까지만 채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요. 이 채권 추심 연락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시는 방문 추심 있을 수 있고요. 전화로 독촉하는 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우편물 발송하는 거, 팩스 발송하는 거,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죠. 이게 7번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7번이라는 거는 네. 하루에 7번을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나눠서 하게 되는 건지. 네, 그거는 채권자 선택이죠. 하루에 7번을 몰아서 할 수도 있죠. 진짜요? 그러면 하루에 7번을 몰아서 했다고 하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네. 한 번도 채권 추심 연락을 못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네. 횟수를 카운트하는 방식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추심 연락이라는 게 네. 방문 아니면 전화, 문자, 팩스 보내는 거, 그리고 이메일 보내는 거 다 해당이 돼요. 이게 각각 1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도달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채무자분이 안 받으신다. 네. 그럼 1회가 아니죠. 아, 이 도달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받긴 하셨어. 네. 근데 이분이 그냥 채권 추심 때문에 연락 왔다는 걸 아시고 바로 끊었다. 네. 그래서 추심원이 추심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럼 이것도 횟수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방문했는데 집에 없으시거나 없는 척 하셔서 만나지 못하고 왔다. 네. 그럼 이것도 1회로 치지는 않죠. 우편물 발송했는데 도착이 안 했을 때도 이것도 1회에 해당이 되지 않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규정이 들어오는데요. 채권 연락 유형을 제한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채권을 받기 싫은 시간대를 정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받기 싫은 방법을 정해서 그 방법으로는 채권 추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직장 전화번호로는 취임 전화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직장 근무 시간 때는 핸드폰을 연락조차 하지 말아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해져요. 획기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는 시간이에요. 네. 아니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추심 독촉 전화 계속 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무한정은 아니고 일주일에 28시간 이내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채권 추심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번호로는 추심 전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가능하고 직장 팩스 번호로 뭐 팩스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진행을 하면서 사실 네, 제가 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은 네, 경우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저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채무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법이 생기게 되는 건데 네. 그럼 이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정들은 뭐가 생겨나는 게 있을까요 또? 네, 이것도 너무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채권 추심 유예 제도라는 게 생겨요. 유예제도요? 예, 특정한 요건이 됐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채권 추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중대한 재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 좀비속이 네. 입원이나 수술을 하고 계실 때, 아니면 결혼이라든가 장래 중일 때, 네. 이때는 그 기간을 피해달라, 추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채권자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유예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한 번 연장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진짜요? 6개월 동안 추심을 아예 안 받게 해달라고 추심 유예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은 사연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이 소식이 채무자분들에게는 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정이 하나 더 있다고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 또 신설이 됐는데요. 채권이 연체가 되면 채권자들이 그 집을 갖고 계신 채무자분한테 바로 경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최소한 연체되고 6개월은 지나야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와, 아니 그러면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조금이라도 이사를 할 때 필요하신 그런 그렇죠. 자금 조달들을 조금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여력이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시면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매가 바로 들어와서 뭐 집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돼버리면 이사 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전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보증금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연체까지 와서 집까지 경매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보증금 마련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좀 기간을 보장해줘야 이사 갈 집 구할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요건이 좀 있어요. 네. 모든 집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6억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가격을 정할 때는 KB부동산 일반 평균가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일 경우에만 경매를 6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쏙쏙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개인 채무자 보호법 내용은 이게 끝인가요? 이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 또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요, 이번 편 1편과 2편, 요 두 편만 보셔도 싹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 2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2편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